이순신 장군의 백의 종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역사를 알아야 미래가 있다고 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장군의 통곡. 천재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으랴. 나라의 충성을 다하려다 죄인의 몸이 되었고 어버이에게 효도를 하고자 하였으나 어머니 또한 돌아가셨구나 하고 대성통곡하다. 정윤현 4월 19일. (1598년 2월 6일) 가덕도 해역에서의 순찰을 마치고 한선도 통제원으로 돌아오자 통제영에서는 장군을 체포하기 위하여 의금부 도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도 수군 통조사의 죄목은 첫째, 조정을 능멸하였으며 둘째, 임금을 기만했고 셋째, 조정의 기동 출격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세 가지 죄목으로 장군을 포승으로 묶고 수하권을 함거에 태워 한산도를 떠났습니다. 함거에 오르기 전 후임자인 원균에게 그동안 확보한 조선 수군의 전부인 함대와 병력, 군량, 총포 등을 인계하였습니다. 원균은 그 수량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인수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어서 빨리 이순신이 떠나기만을 바라는 듯이. 또한 원균은 인수 물량의 확인보다는 한양의 관계 요인들에게 보내는 진상품인 해물 보따리를 챙기는데 더 신경을 쓰면서 이 보따리를 죄인의 몸으로 이순신이 타고 있는 소달구지 함거에 실어 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함거를 끄는 소달구지는 9일 밤낮을 걸어서 한양으로 갔습니다. 서울 의금부에서의 한 달입니다. 형틀에 묶인 장군에게 위관들이 묻는 것은 단순했습니다. 왜 조정을 능멸하였는가? 왜 부산으로 건너오는 가도를 막아서 그의 목을 베지 않았는가? 왜 이러한 임금의 명령을 거역하였는가? 이것은 답변을 기대하고 묻는 것도 아니었고 또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형틀에 묶인 장군에게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것이 목적인 듯, 또한 두들겨 패는 몽둥이에 장단을 맞추듯 아무 의미 없이 묶고 때리고 할 뿐. 결국 외적과의 전투에서 망가진 몸을 또 한 번 망가뜨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닌 짓을 되풀이하였고 고문에 못 이겨 기절하면 찬물을 퍼붓고 깨어나면 또 때리고 이러한 짓을 되풀이하다가 한 달 만에 4월 1일 관직을 삭탈하고 백의 종군하라는 명령과 함께 의금부에서 풀려났습니다. 백의 종군로를 한번 알아봅시다. 서울부터 운봉까지가 340.2km, 운봉에서 구례가 15.5km, 전라남도 123.2km, 경상남도가 161.5km, 합계 640.4km가 됩니다. 여정을 살펴보면 서울, 과천, 수원, 오산, 평택, 아산, 천안, 공주, 은진, 삼례, 임실, 남원, 구례, 순천, 구례, 광양, 하동, 진주, 합천, 도원수부까지입니다. 장군은 4월 1일 서울을 출발하여 6월 8일 합천 도원수부에 도착합니다. 이 기간 동안의 여정을 난중일기에 근거하여 살펴봅시다. 4월 1일 의금부 중문을 나서다 남대문 밖 윤간의 종의 집에 이르러 조카 봉, 분, 아들과 윤사양 등과 한 방에 같이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하였다. 고위 대관들인 영의정 유성룡, 우의정 김명원, 판부사 정탁, 대사원 노직 등의 사람을 보내어 문안하였다. 현직 고위 관리가 죄인을 직접 찾아올 수는 없는 일. 장군은 슬프고 참담한 마음에 위로하는 술을 사양 않고 계속 마셔 몹시 취했다고 일기에 적고 있습니다.
4월 2일 종일 비가 내렸으며 어두워질 무렵 도성으로 들어가 영의정 유성룡을 만나 밤이 늦도록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죄인의 몸이므로 사람들이 눈을 피해 밤에 다녀온 것으로 보입니다. 4월 3일 일찍 남으로 길을 떠나다. 성취하는 몸으로 험한 남태령 고개를 넘어 과천 인덕원에서 잠시 쉬었다가 저녁에 수원부에 당도하였다. 경기 채찰사의 수하에서 심부름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병졸의 집에서 하룻밤 잠을 청하였습니다. 4월 4일 일찍 길을 떠나 오산에서 황찬상의 집에서 점심을 먹고 평택에 이르러 이내은 손자의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4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는 아산에서 어머니 장례 때문에 머물게 됩니다. 4월 13일 어머니가 남해 여수에서부터 배를 타고 오시면서 그 배가 아산만에 도착하였다고 하여 마중을 나갔다. 장군께서 여수 좌수영에 계시는 동안 어머니를 여수에 모셔다 놓고 자주 찾아뵈온 효자이셨습니다. 어머니가 아산으로 오신다 하여 기쁜 마음에 아산포고에 마중을 나갔으나 배를 타고 오는 도중 배 안에서 돌아가셔서 어머니의 시신을 마중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어머니의 관을 상에 싣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찢어지는 마음을 가눌 수 없어 통곡하며 다만 나도 빨리 죽였으면 할 따름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본인은 죄인의 몸으로 백의 종군 중에 상을 당하셨으니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였겠습니까? 4월 19일 급히 장례를 치르고 나자 그 무도사가 빨리 길을 떠나자고 독촉하니 영전 앞에서 울부짖다 길을 떠나다. 어머니 영전에 하직 인사를 하면서 천재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으랴. 나라의 충성을 다하려다 죄인의 몸이 되었고 어버이에게 효도를 하고자 하였으나 어머니 또한 돌아가셨구나 하며 대성통곡하고 길을 떠나 천안에 이르니 천안 군수가 와서 함께 이야기하며 잠시 쉬었다. 아들, 회, 면, 조카들이 천안까지 따라왔다. 4월 20일부터 23일 사이까지 공주 은진 3년을 거쳐 임실에 도착하였다. 유적과의 전투에서 총탄을 맞은 몸으로 월금부에 끌려가 한 달간 옥에 갇혀 극심한 고문을 받아 망가진 몸으로 어머니 장례까지 치르지 않고 걸으니 그때의 참담한 심정을 어찌 필설로 다 표현하겠는가. 또한 잠자리조차 제대로 없어 백성의 집에 사냥하고 들어가 하룻밤씩 쉬어가니 잠자리는 고사하고 식사조차 제대로 하셨겠는가. 참담할 따름이다. 4월 24일 남원에 도착하여 이곳에서 도채찰사 정철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때야 정철과 함께 있으니 제대로 된 잠자리와 식사를 하지 않았을까 싶다. 4월 25, 6일 구례에 도착하여 군관 손인필이 집에 묵다. 손인필은 장군을 몹시 존경하여 장군을 많이 도왔으며 노량해전 때 참전하여 부자가 함께 전사합니다. 9월 현감이 보러 와서 이야기를 나누다. 4월 27일 순천에 도착하니 권율 도원수가 군관을 보내어 조문하였다. 저녁에 이 고을 수령이 보러 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4월 28일부터 5월 13일 순천에 체류하다. 4월 28일 아침에 도원수부에서 또다시 군관을 보내어 상중에 몸이 피곤할 터이니 천천히 오라고 하여 보름간 머물면서 여러 장군과 군관들을 만나 군사의 일을 의논하였다. 당시 도원수 권율은 장군에게 상당히 호의를 베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5월 14일부터 26일 다시 구례로 돌아가서 머뭅니다. 이곳에서 오리 이원익 대감을 만나 일주일 동안 함께 시국을 의논함으로써 12일간 구례에 머물게 되었으며 구례 현감이 두 분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이 구례 현감은 8월 13일부터 15일 사이의 남원성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5월 16일 남원에 보낸 신부름군이 돌아와 전하기를 채찰사 이원익 대감께서 내일 곡성을 거쳐
이 9월 9일에 와서 며칠 먹은 후 진주로 갈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5월 19일 저녁에 제찰사 이원익에 도착하였습니다. 5월 19일부터 25일 이 기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제찰사 이원익과 시국을 의논하였습니다. 5월 26일 비가 몹시 퍼붓는 가운데 하동 경내에 들어섰으나 잠잘 곳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길가의 백성집에 들어가 하룻밤 묵기를 청하여 겨우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5월 28일, 29일 하동 읍내에 도착하자 하동 현감에 반갑게 맞아주어 하루를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6월 1일 하동을 떠나 진주 경내에 도착하였으며 백성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6월 2일, 3일 단계 삼가현에서 비가 많이 오므로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6월 4일 합천 도원수보에 도착하다 이때 권율 도원수가 묘지에 나가서 8일에 돌아와 도원수를 만나 신고하고 여러 군관들을 만났습니다. 4월 1일 한양의 의금부에서 주로 계속 남용을 하여 6월 8일 합천에 있는 도원수부에 도착하여 신고를 한 것입니다. 한양 의금부를 추록하여 네가 도원수부에 오는 동안 천리길을 걸으면서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아서 나는 안다. 9월마다 수용들은 달아나 버리고 10월 동안에 무너진 객사와 이나마 지킨다기보다는 갈 곳이 없었겠지. 종들이 토방에서 밤마다 식은땀 흘리며 아픈 몸으로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었다. 인가마다 논밭마다 잡초가 무성하여 모든 것이 황폐화 되었으나 이를 챙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살겠는가. 참으로 가여운 이 나라 백성들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권율 도원수는 백오의 정글적인 장군에게 특별한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자유롭게 남해안 일대를 돌아보라고 배려를 하여 연안 일대의 무너진 포구들과 지리산 산속마을과 섬진강 강가 마을을 떠돌았다. 인기척 없는 마을에는 개 한 마리, 닭 한 마리 찾아볼 수 없었으며 어느 마을이나 장경들은 보이지 않고 두 눈만 퀭한 노인들만 토단밭에 쭈그리고 앉아 졸고 있었다. 너무나 암담한 현실이다 라고 백성들을 걱정하는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곳저곳 떠돌다 7월 18일경에는 진주 초계마을 아전집 토방에 머물고 있었는데 7월 16일 칠천량에서 원균의 조선 수군이 전멸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조선의 함대는 모두 침몰하였으며 통제사 원균, 전라우수사 이억기, 충청수사 최호가 모두 전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였다고 난중일기에 적고 있습니다. 도원수 권율은 칠천량 패전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순천에서 이곳 진주 초계마을로 달려와 장군을 만납니다. 권율, 자네 서울 의금부에서의 일은 다 잊어버리게. 자네 무슨 방책이 없겠나. 장군, 방책은 물가에 있던지 없던지 할 것입니다. 연안을 다 돌아보고 나서 말씀을 올리겠소이다. 권율, 고맙네. 속히 시행하게. 권율은 즉시 군사를 거두어 돌아갔다. 순천에서 진주까지의 거리는 이틀 거리이다. 권율은 순천에서 칠천량 패전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진주로 달려와 장군을 만난 것입니다. 7월 20일 진주에서 하동, 남해, 여수 쪽으로 가다가 하동 섬진강 물가 농가에서 묵다. 이미 칠천량 패전 소식을 들은 주변 여러 고을 수용들이 찾아와 장군 앞에서 통곡하다. 7월 20일 장군을 삼도수군 통제사 재임명을 결정하다. 원군을 수군이 전멸하였다는 소식은 패전 6일 만에 조정에 전하여집니다. 이에 선조는 즉시 조정의 대책을 논하는 어전회의를 열었으나 말을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에 이항복이 이순신의 삼도수군 통제사 복귀를 적극 주장하여 선조가 동의하면서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에 재임명되었습니다. 8월 3일 진주 수곡 농가에 묵고 있는 장군을 선정관 양호가 선조의 삼도수군 통제사로 재임명하는 교지를 갖고 옵니다. 신의 몸이 살아있는 한 적들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답신을 써서 보냅니다.
이로써 장군의 백의종군은 끝나고 장군은 조선 수군의 재건에 나서게 됩니다. 이 백의종군론은 2014년 5월 해군 역사기록관리단으로부터 전 구간 확인을 요청받은 순천향대학 이순신 연구소에서 8개월에 걸쳐 서울부터 전남 운봉까지 340.2km의 백운 종군로 고증을 완료하여 이 길이 정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전남과 경남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 확인한 결과 운봉부터 구례까지의 15.5km와 전남의 123.2km, 경남의 161.5km의 전 구간이 확인되어 전체 640.4km의 전 구간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에 장군을 추모하는 많은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이 이 길을 걸으면서 장군을 기리고 있음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나라 정치인들이 내놓기 싫은 자리를 억지로 내놓고는 백의종군 한다고 말로만 떠들지 말고 묵묵히 이 길을 한번 걸어보라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묵묵히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걸으면서 장군께서 나라를 사랑했던 그 마음의 일부라도 깨달아 국민에 봉사하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마음이 생긴다면 다행이라 하겠습니다.